현재 KIT 한국산업개발원 원장으로 직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 쪽으로 보면은 김치국 선생님, 김정국 선생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 대원교단 적타원 김효선 교무님의 동생이기도 하십니다. 키도 좀 비슷하셔가지고 좀 아담하시고 얼굴도 아주 깔끔하신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명산 김도훈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사실은 작년에 교도회장단 훈련이 베네골에서 가지셨죠. 베네골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좀 칠칠치 못해서 여기 이마에 대상포진이 침범하는 바람에 오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초에 전화를 하시더니 작년에 이제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 강의안으로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셔서 그냥 제가 그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 좀 들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대부분 서울에서 만나는 부산 사람은 저 말을 듣고 부산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근데 엉뚱하게 부산 토박이 분들은 제가 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별로 부산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서울대학교로 들어가서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불교에는. 그 서울대 원불교 학생회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화려하죠. 그러고는 이제 서울대 원불교 학생회 출신들이 모여서 또 모임을 가진 대원회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거기서 또 처음 회장을 했고요. 세계적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파리 교당의 교도회장도 했으니까 세계적인 교도회장이라고 해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그러고는 돌아와서 이 화정교단 교도회장을 맡은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으니까요. 좀 독재성이 강한 것 같아요. 좀 고약합니다. 언젠가 빨리 이렇게 좋은 분한테 역할을 넘겨줘야 되는데 벌써 넘어갔네요. 하나만, 하나, 교도회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신앙생활 사례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거기서 그 진리하고 이 감흥이 저절로 되고 그 보통 생활 속에 내 원불교에서
같이 교리로서 공부하고 느낀 것들이 생활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도록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몇 가지 교독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실천해 해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법회 사회자로서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공부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화 방향 설정 과정에서 조금 역할을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저는 법회 사회자의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를 세미나 같은 데서 사회를 하면 굉장히 잘한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게 어디서 연유됐을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원기 62년 서원회 회장 시절부터 법회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별로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겠죠.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난 뒤에 귀국한 이후에 그 당시 상계 교당의 교무님이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정확하게는 옥탑 치고 피아노 치고 설교하고 법회 사회하고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좀 아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회자는 제가 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상계교당에서 얼마 안 가서 교도 부회장이 됐고요. 그리고 꽤 교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당의 법회의 사회를 만든다는 그걸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본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법회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다. 이건 다들 어느 정도는 지키죠. 그런데 우리 화정교당도 그렇습니다만 교도님들이 이렇게 입점하고 나서 들어오고요. 한참 이런 상소문 다 하고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일 그래도 봐줄 수 있는 분이 마지막까지 봐줄 수 있는 분이 교무님 설교 직전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 일요일 날 법회를 가지는 모든 절차가 저는 법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와서 법회 시간 전에 마음을 모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처음부터 경종서리와 함께 입정에 들고 그리고 함께 일원상 서문을 연송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그걸 빠뜨리고 교무님 설교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무님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는 마음 자세 자체가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계교당에 제가 상계동에 살게 됐으니까 상계교당에 다니게 됐겠죠. 그러다가 고양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산 옆에 화정지구라는 곳에 제가 조금 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죠. 부산교구의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번 어느 교당의 교도면 거의 영원한 그 교당의 교도다. 제가 상계교당의 교도로서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서로 훈련도 같이 가고 같이 덕담을 나누면서 그리고 사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꽤 교무님이 저한테 기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까운 교당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기 한 3주 전에 그 의사를 교무님께 말씀드렸고 교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사가기 2주 전에 제가 매일 아침 거기 불암산이라고 산이 제법 한 450m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매일 아침 등산을 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샤워하고 딱 출근을 하면 그렇게 처음에는 막 힘들었었죠. 그러나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는데 불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위가 참 좋은 바위들이 많습니다. 그 바위를 이렇게 좀 경사진 바위를 맨발로 이렇게 신발 신고 걸어 올라가고 이 미끄러 이렇게 뭔가 마찰력으로 버티면서 내려오는 그런 등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슬래브 등산이라 하는데 그걸 하다가 이게 4월 달쯤 되면은 안개가 낀 날은 바위에 습기가 차나 봐요.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오다가 찍 미끄러졌습니다. 한 3m를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쳐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제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고 들어 누워 있는 수밖에 없다 해서 들어 누워 있는 그 머리맡에 당연히 상객교당 교도님들 교무님이 병문안을 오셨죠. 그러고는 교무님은 말씀을 안 하는데 오시는 교도님들마다 우리 도훈님 가시면 우리 교무님 어떡해요. 아파 들어 누워있는 사람 머리에서 자꾸 얘기하니까요.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여기 적어놨듯이 지하철로만 1시간 반 타고 바꿔 타고 가서 그 화정교당이 우리 집에서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출발하면 한 7분 만에 도착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정교당 코앞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가서 한 번 더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일요일날 또 출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늦었습니다. 항상 10분이나 15분 전에 그렇게 도착했었고요. 제가 상계교당을 떠날 수 있었던 게 프랑스 파리로 다시 OECD에 근무하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떠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참 서로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돌아와서 화정교당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정말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랫동안 법회사회를 봐왔어요. 법회사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회사회를 하면 뭐랄까요, 사람들의 표정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 교도 회장님들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올라서면 저 허공만 보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것만 보고 그냥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나면요. 예를 들자면 교무님의 설교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감흥이 들 땐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화정교당에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사족을 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 심정으로 교무님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한 3분, 2분, 3분 토를 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때 하고 교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호응이 되고 하는 게 참 서로 법담을 나누는 거죠. 가끔 가다가는 그렇습니다. 교무님의 말씀이 대단히 금과 옥조처럼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좀 어렵게 통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같은 교도로서 같이 생활에서 느끼는 걸 그렇게 역할을 하면 참 대단히 통하는 게 정중하고 통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 사족달기라고 제가 써놨네요. 그리고 법풍 일으키기.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닌지 몰라도 성가는 아마 거의 몇 곡 빼고는 다 그냥 나오면 다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구에서 설교 말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초청해서 저는 강연이지만 설교 말씀 하러 오신 어른님들이 정말 신나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도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법풍이 저절로 일어나게 한다라고 그런 어른님들이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생활 차원에서 큰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제법 조리 있게 이렇게 청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고요. 제가 아까 신앙생활 외에 직장생활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산업연구원 원장, 산업개발원이라고 했는데 산업연구원입니다. 산업연구원 원장으로서 많은 곳에 가서 강연할 일도 있고요. 축사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순방할 때 저쪽하고 어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기업끼리 재계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형식을 갖고 열 때 제가 이제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에서 협력 방안을 그 나라하고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게 카타르입니다. 한국과 카타르 간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유에 많이 불려갑니다. 그럴 때 물론 그런 중요한 발표들은 다 발표 원고 이처럼 만들죠. 그러나 저는 원장이 되고 나서 수많은 축사를 할 때 이렇게 축사를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으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청중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대체로 축사를 한다 해가지고 탁 올라서서 인사를 하면 박수 치고요. 이렇게 꺼내서 한 3줄쯤 읽어 내려가면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뒤에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축사를 하면 대체로 다들 눈이 동그래서 쳐다봅니다. 독특하다. 대체로 실수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한 완벽한 원고를 읽는 걸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된 것도
법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붙게 됐습니다. 큰 이렇게 뭐랄까요, 법회 사회도 공덕인가요? 여하튼 공덕을 쌓으니 결국은 이제 다른 은혜로 저의 능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강연등에서도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자랑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KBS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살아있는 표현을 잘한대요. TV에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감정도 좀 넣고 이러니까 대단히 이제 뭐라자면 산업연구원 원장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입학사고 뭔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말을 할 것 같은데 그걸 좀 쉽게 풀어서 내놓는 그런 습관이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 세미나에서도 저는 용감하게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제법 우리나라 말만큼은 못 되지만 원고 없이 이렇게 막 축사를 하다가 그냥 불어를 막 할 수 있는 능력이 붙었습니다. 영어도 그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세미나는 가면 꽤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그건 뒤로 치죠. 여하튼 우리말로라도 남들한테 이렇게 좀 의사 전달을 좀 쉽게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힘이십니까? 법회 사회를 보는 것이 큰 훈련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해보십시오. 참 좋은 훈련, 자기 훈련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법공부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화정교당에 왔을 때, 초기에 왔을 때, 교화단회를 해요. 참 정감 있게 합니다. 교화단회 하는 날은 어디 인근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참 이렇게 약간의 법담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참 술이 약한데 화정교당에 다니면서 술이 좀 늘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그냥 교화단회로 생각을 하고 지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 아닙니다. 교화단에는 안에서 교화단 우리 공부 그래도 한 30분이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아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왕따 당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거 좀 공부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서 한 달은 교당에서 교화단에 한 달은 밖에서 교화단에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저절로 교화단회를 안에서 하고 밖에서 2차를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우님들은 당연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만 저는 법공부 선배로서는 그런 좋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화정교당에 하던 것도 그 좋은 분위기를 죽여버리면 아마 서로 좀 이 사람은 딱딱하게 공부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들은 굉장히 힘든 걸 이 사람한테 끌려가면 힘든 걸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걸 좀 잘 하고 있는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화정교당은 교화단에는 정말 잘 지키는 그런 교당의 하나로 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법회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신입교도 훈련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 공부 무지됩니다. 아까 숙타원님 저기 사언사요 얘기하고요. 뭐 이러는 거 그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후배 교도들한테 신입 교도한테 사언사요 사막팔조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지금 엄두를 내보십시오. 그 순간 신입 교도들한테 설명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게 막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전을 읽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참고 뭐 대종경도 읽어보고 뭐 다른 우리 경전들도 읽어보고 하면 참 새롭게 공부가 됩니다. 저는 신입교도 훈련을 제가 그 양반들한테 훈련을 시켰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이 법당에 와서의 기본 자세 그리고 법회에 임했을 때 왜 모든 법회 절차가 이랬는지 하는 것에 대한 숙고를 다시 한번 하게 됐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설명을 하려고 교화단회에서 설명을 하려고 그것이 큰 자기 공부로 돌아온다는 걸 깨달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안 나와도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교화 방향 설정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만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교화 협의회에서 우리 화정교당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걸 논의를 하는 교화 협의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저희는 교당 교의회 형식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취해왔었습니다. 제가 가서 아주 초기에 화정교당 그 단장 중앙들이죠. 단장 중앙들조차도 유지비 헌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특히 단장 중앙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그 유지비나 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교도님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정교당은 서로 주인이 된 듯이 그렇게 저는 이것도 제 자랑인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고약합니다만 그 명색이 제가 박사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 아닐 때라도 박사. 그래서 꽤 잘난 체도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운전하시는 분하고도 굉장히 친하고요. 술 같이 하고요. 그야말로 조경하는 분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러면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데서 저에 대한 존중도 더 크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경하시는 분은 교당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을 듯한 것 스스로 발휘해가지고 이 교도님들하고 같이 바깥에 나무들 좀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걸 스스로 발휘를 합니다. 다들 교도회장이 된 듯이 그렇게 발휘하고 주도하는 그런 교도들을 화정교당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독재한다고 했습니다. 다 이제 물려줘도 훌륭한 주인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연차별 뭐 교당 교화 계획 수립한다든지 원백 비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 교동장님들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원불교 그 교화 혹은 기독교식으로 한다면 전도라는
활동이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모이면 이 법이 최고다. 대종사님은 어떻게 그때 이런 법을 다 펼쳐 놓으셨을까? 내가 실천해 보니 내 마음이 참 안정이 되고 내가 부처의 길로 가는 것 같다. 그 마음을 옆에 사람한테는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절 때라도 이때같이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다른 때는 나가서 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러나 옆에 이렇게 원불교 열린 날이라는 걸 옆에 뒤에 세워놓고 길거리에서 선물도 나눠주고 이렇게 팜플렛도 나눠주는 그걸 해봤습니다. 그냥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요 한 15분 만에 다 나눠줘요. 거의 다 빨리 끝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한 50m쯤 뒤에 가보면요 다 팜플렛이 어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서로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사한테 떡하고 주스하고 그리고 팜플렛을 남으면 택시기사들한테 거기 우리 화정교당 앞에 마을버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원음방송을 들어봤다라는 분들이 한 4분 내지 5분 중에 1분 정도는 원음방송을 듣고 있어서 원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우리가 쑥스러움도 좀 덜하고 그러나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 우리 화정교당에서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우리 각 교당들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원불교 바깥으로 안 열린 일반 사람들이 원불교를 인지하게 하는데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결과물이 우리 교화정책연구소에서 최근에 원불교를 얼마나 아느냐 전 국민을 이렇게 한 2,000명을 이렇게 표본을 해서 조사를 아주 그냥 객관적인 그런 이렇게 갤럽 같은 곳에 부탁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원불교를 들어봤다라는 분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응? 10%. 부산은 10%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도회장님들이 워낙 잘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2%. 예, 들어봤다. 원불교의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 0.9%. 조금이라도 아는 한국 종교다 뭐 이런 걸 아는 분이 0.9%. 저는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게 저의 큰 숙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카타르를 갔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봤고요. 그 직전에 또 요르단을 갔었고요. 묘하게 중동 세계를 많이 가봤습니다. 알제리도 가봤고 뭐 여하튼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저는 모스크라는 곳을 봤을 때 이슬람의 위력이 이래서 위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모스크는 열린 공간입니다.
문이라는 개념이 없다시피 어느 누구나 저도 그냥 이 옷이 짧은 옷을 입으면 좀 오는 걸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갖춘 옷을 입은 사람이면 외국인이든 어느 누구든 어느 모스크에 들어가가지고 턱 걸터 앉아서 여기 턱 앉아서 그냥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든지 코란을 꺼내서 읽고 혹은 주위 사람들하고 코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그 자리가 모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제 그 종교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교구청은 좀 덜한가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예요. 대체로 그 도시에 있는 교당들이 일요일만 우리 교도들한테 문 여는 곳입니다. 우리 교당을 누군가 궁금해서 삐끔하고 열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무님한테 저렇게 쪽집머리 교무님한테 원불교가 뭐예요? 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연언을 많이 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원불교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접해야 됩니다. 엉터리로 놔도 접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결속력 있는 아주 멋있는 닫힌 공동체예요. 참 열리기 힘든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교도님들이 왔을 때 기존 교도님들 이렇게 단회하고 이런 곳에 참 섞이기 힘들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 교당들의 일반적으로 화정교당은 이사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새 교도님들이 왔을 때 화정교당에 참 섞이기 힘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받아주는 노력이 얼마나 친합니까? 친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하고 그냥 농담하고 법담 나누는 게 편해요. 그 편함을 10% 20% 좀 드러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에게 좀 다가가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길어지는데 법인절날 저희가 가까운 우리 부인 선진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겠다고 저희가 야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터가 좋은 터가 또 있어요. 고양시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아마 숙타운님 아실 겁니다. 국사봉이라는 그 국사봉 쪽에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묘하게 조성을 잘 해놨어요. 거기 예루상 귀 하나 딱 걸어놓고 기도도 법인절 때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모기한테도 뜯기고요. 그러면서 아주 기도하는 맛이 제법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화정교당은 교도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특히 남자 교도들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사람 정도의 고등학생한테 등록금을 대어주는데요. 우리 교도님 자제 중에 그 교도님이 약간 사정이 좀 힘든 자제를 우선하고요. 그게 다 1년 이제 한 사람은 2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정해놓았으니까 다 소진돼 버리고 나면 일반 그 고등학교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화정교당 교도 일동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성과는 그런 학교 일종의 연협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책을 발간합니다. 고등학교들이 금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몇 학생을 받아들였고 몇 학생을 졸업시키고 뭐 이런 그 속에 맨 뒤쪽에
장학금, 원불교, 화정교당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물론 그걸 어쩌고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일종의 동공 활동을 통한 교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 신앙생활 사례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석 신고를 대단히 중요한 신앙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종의무 중에도 맨 첫 번째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시 불법시 생활하듯이 생활 속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꾸준히 그냥 내 마음속에 대종사님의 말씀을 담고 생활하는 이런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씩 마음을 모으는 것이, 특히 이렇게 이런 법신불 이런 상 전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석 신고를 언젠가부터 저는 메뉴가 넘겨보시죠. 저렇게 기본은 당연히 감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훌륭한 나라잖아요. 미국 국민들도 저는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려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대화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 그런데 묘하게 미국이라는 큰 나라, 세계 제일 부자 아닙니까? 경제력도 제일 크고 언젠가 중국한테 추월 당한다 하지만 그 질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경제의 질은 확실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자기들 이익과 관련되면 저는 자꾸 그렇게 느껴요. 약한 나라들을 잘 못 도와준다 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대종사님의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이 성자께서 그런 류의 아주 뭐랄까요, 너무 현실에 딱 붙어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후진국, 못 사는 나라를 감싸 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꾸 저 마음을 이렇게 나라도 그 역할을 좀 하게 해서 저 후진국들이 좀 뭔가 좀 잘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요. 좀 잘 살아져야 세계 평화가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의 그쪽에 테러를 많이 하는 나라들 모양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 참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 미국인들이 지나가고 미국의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반감이 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이익은 철저하게 지킨단 말입니다. 미국의 이익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고의 첫 번째 이 메뉴가 저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개발도상국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산업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불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영어를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 사람들 때로는 야단치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 산업이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알제리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만들고 싶다는 걸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내놓으려고 하지 마라. 다들 그 겉멋이 들어가지고 자기들 실력은 모자라는데 IT 하고 싶어하고 자동차 산업 하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후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세계시장이 알제리한테 사고 싶은 걸 당신들이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마 좀 일찍 와서 제가 여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쪽 주변을 좀 돌아봤습니다. 자갈치시장 장사하시는 분은 그걸 철저히 깨닫고 계십니다. 손님이 원하는 걸 마련해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알제리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은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그야말로 뭐 가발 만들어서 저 시골에 살 때 여기 기장 살았습니다. 저 아주머니들이 우리 저 타운님 머리 한번 잘라서 줬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머리 사러 다녔었어요.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열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슴이 열리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제주껏 말을 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패 사회를 봤더니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습관을 붙었다는 했습니다만 저는 저 신보의 위력이 제가 강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말 속에 저 따뜻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달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도 영어를 제가 영어 하는 데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이렇게 그 개도국 공무원들 왔을 때 강연자로 많이 초빙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픈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픈 말. 그러니까 현학적이고 똑똑하고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냥 당신들 똑똑하구나. 당신들 잘했네. 그러나 당신들이 하려면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아픈 말을 뚫고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태민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산업연구원 원장을 하면서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산업이 실력이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 피크에 이르렀다가 막 그 피크를 지나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기억합니다만 삼성 갤럭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샤오미라는 녀석이 등장했는데 이것보다 실력이 형편없는 녀석이 중국에서 1등이 돼버립니다. 그런 게 쇼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업들이 일종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신성장 동력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걸 준비하는 거에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그래서 막 야당 의원하고 같이 TV에 출연해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이 꼴빡하고는 저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여야가 없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같이 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렇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우리 대통령님도 좀 머리를 좀 맞대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당도 그야말로 이 정부가 하는 일에 그냥 뒷다리만 그는 것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신고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중재 역할을 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TV에 출연해도 뭐 혹은 토론회 같은 데 나왔을 때도 스스럽지 않고 여야를 이렇게 좀 다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아마 법 신불 사원님이 저렇게 신고를 잘하니까 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불 교도라면 3번이 1등이 1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저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교단의 교화 발전, 원백 성업의 성공을 기원을 합니다. 제가 원백 성업 처음 초기 단계에 원장을 하기 전에는 한 1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달은 아니고 한 2달에 석 달에 2번 정도씩 이렇게 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획행사분과의 제가 대표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사회를 맡아가지고 사회를 잘한다고 사회를 또 맡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서로 모으고 그런 역할을 해왔었죠. 아마 저 신고의 위력이 그런 일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 가족 적타원님도 가끔 등장합니다. 건강과 자녀들 국가 동량으로서 성장. 우리 애들은 첫에는 교육을 제법 대학을 제법 괜찮은 데를 나와가지고 코이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렇게 세계평화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고 진화상용법 이런 걸 했더니 빌었더니 코이카라는 데가 개도국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힘으로 개도국 도와주는 그 기관입니다. 거기에 큰딸은 지금 취직을 해서 한 3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는 썩 자랑할 만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자제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은 성의를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좋게 키웠습니다. 저같이 서울대도 보냈고요. 저는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막 죽불나게 막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쑥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만들어내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만들어내잖아요. 다 만들어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청년들만큼 자력이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결혼도 다 여러분들, 우리 교도 여러분들 훌륭하시니까 다 뭐 자제분들, 여러분들이 다 시키셨죠. 심지어는 요즘은 취직도 부모가 시켜줘요. 제가 살았던 프랑스, 미국,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다. 등록금을 자기가 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집에서 나와요. 대학을 졸업하면. 특별한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적 분위기나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러니까 각각 좀 너무 개인주의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대종사님이 사요 중에 첫 번째네요. 그랬는데 실천 본인들은 전부 자력으로 자수성가 해놓고는 자식들은 절대 자수성가 안 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둘이 좀 약간 처지지만 심성은 참 훌륭합니다. 첫째는 바등바등해서 공부했고요. 근데 둘은 그 심성이 훌륭한 걸로 이 사회에 역할할 거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용인대학교라는 대학에 가서 그림 그리는 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산업기술대학교라는 데 가서 희한하게 게임공학과라는 데 들어가서 IT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심성이 좋아요. 둘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는 심성 좋고 자기 자력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력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잘 길러진 온실석의 화초처럼 잘 길러진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전부 다 그냥 공무원 돼야 되고 삼성, 현대, LG 들어가야 돼요. 받을 목표가 그거잖아요. 요즘 시골에서 삼성전자에 하나 누구 들어가면 플래카드가 떼문짝하게 붙는다. 저는 언젠가 아직은 아직도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얼마 안 가서 이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력 있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지금 그 창조 경제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창업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그죠? 그 자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잘 부모들이 챙겨가지고 잘 키운 자식들은 창업할 희망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하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워낙 길을 잘 안내해 주셨으니까 삼성전자까지 딱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선배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알고 일하는 방법은 아니까 훌륭한 인재로 커가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창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역시 좀 흙 속에서 굴러보고 그래야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셋째가 첫째는 국가 동량으로서 조금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둘째, 셋째가 그냥 아주 큰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스스로가 좀 잡기를 기도 올립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기도죠. 어떻게 위력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그렇게 넘어가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후진국에 대한 산업개발 협력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막 적어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알제리아,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제가 직접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개발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콜롬비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를 후진국이라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를 생각하면 대단히 돈 많은 나라로 생각하시죠. 저 처음 연구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2,000불, 3,000불 할 때 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럴 때 사우디는 이미 3만 불, 4만 불 했습니다. 우리보다 10배가 많았죠. 지금은 우리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자국 국민, 지금 사우디 국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500만? 그 중에 사우디 태생이 700만, 외국인이 800만. 거의 모든 좀 뭐랄까요, 돌아가는 이렇게 육체 노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건 외국인이 다 합니다. 호텔에 가면 필리핀 영어를 잘하니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음에 이제 가게는 다 사우디 본토인이 갖고 있지만 새는 다 자기들이 갖습니다. 점원은 전부 파키스탄 사람, 요르단 사람, 가난한 이웃 국가들의 아랍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프게 몇 번씩 찌르고 그럽니다. 과연 석유가 고갈됐을 때 사우디란 나라가, 사우디 나라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우디 국민의 후예들이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있을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친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웬 원전을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방문했을 때 원전을 배우겠다. 이런 게 모두 미래에 대한 사우디의 준비입니다. 참 뭐랄까요,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의 경험을 전하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곳곳에 좀 초청돼서 가서 여기 콜롬비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런 데서 초청되어 가서 이제 우리 개발 경험을 얘기를 하는. 넘어가죠. 원장 취임 이후에 우리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국태민안 기원의 위력 아까 이미 얘기 많이 했습니다. KBS 등에서 균형적 시각을 갖고 한국 미래 산업, 신성장 산업을 마련하는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잘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묘하게 제가 산업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재계에서도 아주 재계 그 정경련 회장님하고도 친해졌고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도 친하고 아주 제법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른 말도 잘하고 하니까. 부산의 경총에도 지금 2번 와서 옛날에 한번 그 경총 회장님이 어느 교당? 예, 그렇죠. 영도, 그죠? 예. 그러니 초청을 해서 강연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죠. 교무님들 대상으로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 것도 제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특히 법타원님이 요청해서 교무님 훈련 때 강연을 많이 해봤었고요. 총부에서 영산대 그리고 최근에는 미래법회의 정체성 발표, 이건 이제 저희 전공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법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라는 교화연구소에서 요청해서 그런 활동, 이런 원불교 신문이라든지 한우란 신문, 온강 등의 많은 기고를 해왔고요. 기타 활동으로 이렇게 은백서 기획행사국과 제가 대표위원으로 3년간 서울교구 교회 부의장으로 9년간 했습니다. 화곡지구 원덕회 회장을 2년간. 그러면서 서울교구 원어막 창단 단원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일요일마다 법회 마치고 가서 노래 부르니까 원장 되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개의 대원회, 하나는 아까 소개드렸던 서울대 원불교 학생회 졸업생들이 만든 대원회라는, 또 하나는 우리 대산 상사님이 6개 중요한 교단의 시설 중에 한 가지가 잘 안 되고 있다 해서 대공장이라는 걸 만들자고 공학하시는 교족님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경제학한 교족들 이렇게 모아서 연마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진 대한항공 사장님도 하시고 한진중공업 사장님도 하셨던 송대성, 천산 송대성 회장님.
뭐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뭐 보통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보통으로 느껴지시나요? 죄송하네요. 저는 정말 특별하신 교도 회장님들 말씀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는 저 특장을 가지고, 저 전공을 가지고 뭐랄까요, 좀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길고, 경제학 박사까지 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교단에 그렇게 물질로, 육신으로 그렇게 희사를 많이 하신, 여기 계신 우리 교도회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특별하다. 자기 분야에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이 특별한 것이죠. 저는 저 방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보통이라 생각했는데 특별하다고 생각하셨고, 그걸 보통으로 생각하시고 원불교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원불교를 전파하고 알리는데도 나름 자기 분야에 다들 특장을 키워 나오신 분들이 여기 교도회장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 특장을 가지시고 잘 좀 키워 나가시면 충분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교도회장님 노릇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를 한다든지 조석 신고를 정말 마음을 열고 법신부 이런 상전에 대화를 한다. 내 마음을 한번 모은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꾸준히 하면 위력이 등장해요. 묘해요. 이 선진국, 개도국 이 관계, 개도국한테 제가 말이 잘 통하는 걸 보면 이게 그냥 제가 재주가 좋았으면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 삽니다. 정말로. 저 신고의 위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음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불법시 생활, 그러니까 교당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한 걸 생활에 놔두려고 자꾸 생각하셔야죠.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공부했으면 선진국 개도국 저 나름대로 저 스타일입니다. 저처럼 개도국 도와주라고 그렇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좀 약자들 도와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교도회장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